트럼프가 지금까지 조용하던 인도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를 20에서 25%. 트럼프가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협상 안 한 나라는 대충 15에서 20% 안에서 결론 날 거다. 근데 인도는 이 20%를 넘어서 25%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일단 블룸버그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을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러고 이제 관세 협상은 계속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되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인도를 거론하고 나왔어요. 아니, 지금 중국 얘기하고 있다가 인도를 얘기한다. 요거 이따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타이완 총통 얘기도 나와요. 요것도 짚어볼 만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뉴욕타임스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관세 전쟁 휴전은 됐는데 이게 관세 협상 자체는 노딜이다 라는 얘기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그 관세 협상, 미중 협상은 스톡홀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지금 귀국을 한 트럼프는 협상장에 당연히 안 갔죠. 여기를 이제 그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갔었는데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보고 받았는데 협상 되게 잘 됐단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시진핑 만날 것 같다. 그리고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러면서 불똥이 엉뚱한 틀로 튀었습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원래는 세계 주도를 갑자기 그리려니까 좀 어설프죠. 태평양이 있고 이제 중남미를 순방을 가는데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일단 뉴욕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대만하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만하고 수교가 안 돼 있어서 대만 총통이 뭐 정상회담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서 왔다가 개인으로서 만나는 정도가 이제 고작이었어요. 이 개인 면담 정도 수준인데 지난번에 이제 낸시 펠로우가 대만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거의 정상외교 비슷한 걸 하니까 공식 외교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난리를 쳤던 거죠. 실제로 중국은 대만 총통이 이렇게 딴 데 가는 척 하면서 미국 경유하면서 여기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미국 인사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막 대만 주변 해역에서 막 군함이 막 대만 지역 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무력 시위 펼치고 막 그래요. 그냥 그런 갑다 그러고 개인 면담을 늘 했었는데 갑자기 뉴욕 들렀다 중남미 좀 갈게요 그랬는데 뉴욕 오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중남미도 안 가요 라고 대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즉 원래 중남미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가려 그러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다는 게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갱깽깽이에요. 이게 라이칭더는 최근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 라이칭더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총통인데 그 여당이 사실은 야당보다 숫자가 적어요. 야당 등산에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주민소환으로 해가지고는 주민소환으로 얘들 바꿔주세요. 얘들 배지들 이거 떼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니나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소환 투표가 이게 부결됐어요. 주민소환 투표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국내적으로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좀 어떻게 힘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까이고 이제 라이칭더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조용하던 인도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를 20에서 25%. 트럼프가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협상 안 한 나라는 대충 15에서 20% 안에서 결론 날 거다. 근데 인도는 이 20%를 넘어서 25%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5에서 2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해서 15% 하면 넌 100점이다. 20%를 받았으면은 20%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넌 사실은 빵점이다. 이거였는데 25%면은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다 너는. 너 완전히 미운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왜 위험한 거냐면은 물론 이건 협상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진핑하고는 중국하고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며요.
근데 지금 미국의 큰 틀에서 전략을 보면, 자, 주적을 지금 중국으로 삼고 있죠. 그 중국을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쿼드예요. 그리고 쿼드의 핵심은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지도에는 없는데 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동, 서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꾸역꾸역 러시아 편을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러시아가 북쪽에서 네가 내 편 좀 들어주라. 이게 뭐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그런 바램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중국 포위 외교를 펼치는 것이고,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었고, 한국의 활로도 이 전략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도에다가 20에서 25% 일반적으로 지금 커트라인보다도 한참 미달하는 점수를 매기겠다. 이게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심지어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도 15에서 20%라는 커트라인으로 보면은 빵점이에요. 여기도 관세 20%예요. 아니 지금 니한테 진짜 필요한 나라들을 왜 이렇게 괄시를 하냐. 이런 나라들 괄시해 가면서 네가 지금 중국하고 정상회담 해가면서 하고 싶은 게 과연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본인의 그 어떤 좀 약간 돌출적인 측면도 있고 본인의 어떤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게 대외 정책으로는 중국이 이제 메인이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으로는 관세라는 게 메인인데 지금은 중국보다도 안보보다도 사실은 관세에 집중하고 있죠. 중국까지 지금 안보적으로 중국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에 집중하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빨리 끝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동도 이스라엘 이거 빨리 좀 끝내보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야지 그 다음에 안보에서 중국에 집중할 텐데 이게 안 끝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순서가 안 됐어요. 안보상으로 지금 중국을 지금 포위하는 이 전략은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테이블에 원래부터 있긴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급한 일을 합니다. 예컨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늘도 사랑할 거고 내일도 사랑할 거고 모레도 사랑할 거잖아. 오늘 사랑 안 해도 내일 2배로 사랑하면 돼. 이게 가능하죠. 이래서 이제 늘 늦춰지는 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오늘 해야 되는 일이다. 보통 그걸 하죠. 사실은 그 일 안 해도 그 인생 크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 사실은 그 이제 트럼프가 이게 더 중요한 일이고 이건 급한 일이고 그래서 급한 일에 지금 매진하느라고 중요한 일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태고 지금 그러면은 이 안보와 경제 중에서 어느 쪽을 더 트럼프가 중요시하고 있냐? 일단 경제다. 왜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사실 경제적인 이유다. 경제를 트럼프는 관세로 풀겠다고 단언을 했다. 근데 관세를 풀겠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이제 우리도 곧 이제 뭐 해결이 되겠지만은 일본도 했고 저 이쪽에 유럽도 했고 영국도 했고 주요 당사국들이 대체로 다 풀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이 안 풀리면은 사실은 관세라고 하는 하나의 그물망에서 구멍이 제일 어마어마한 이 구멍이 있으면은 이 관세망을 그냥 완성은커녕 이 관세망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일단 요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국민들한테 보일 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왜냐?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슨 뭐 취임하면은 24시간 안에 끝내기 때문에 24시간은 개뿔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이러다가는 저기 1년 지나도 안 되겠네. 뭐 앞으로 지금 열흘 안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중동은 웬걸 갈수록 꼬이네.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마스더니만은 이란 끼어들었었지
여기다 갑자기 또 이스라엘 가자 놓고 지금 유럽이 다 달라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쉴드 못 쳐주겠다 그러고 있지. 골치땡이다. 이러고 있지. 관세는 다행히 지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관세가 안 매겨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러니까 일단 경제에 확실한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걸 두고 이제 파월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적절히 하면서 이걸 두고 이제 미국의 국채라든가 금리라든가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게 없으면은 애시당초에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허황된 그냥 이름뿐인 거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걸 직접적인 관세 수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세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은 나라일수록 결국은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빼고는 어차피 안 되는 얘기다. 중국이랑 쇼부를 봐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게 히토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더 급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실각설도 나오고 했지만은 저는 실각설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이 부동산을 갖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정책에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막 과거에 10%대 성장 내지는 5% 이상 7, 8%대 성장, 그러다가 5%대 성장 하다가 이제 2, 3% 성장, 1%대 성장, 이걸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막 10%대 성장하다가 중국은 뭐냐면은 막 10%대 성장하다가 중간 과정 건너뛰고 지금 2, 3%대 성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이 통계마저도 사람들 못 믿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느끼는 이 박탈감이라든가 경제 위기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뭐예요? 지금 굴기의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 잔뜩 웅크리고 살았던 중국이 이제 어깨 활짝 피고 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니까 이 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폼나는 일은 계속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지. 그리고 부자 성장률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옛날에 이제 성장률 통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사람 머릿수예요. 사람 머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률 통계에서 불리하단 말이에요. 왜냐? 1인당 GDP를 따지니까. 이게 평균 깎아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수를 줄이는 게, 우리도 옛날에 이 머릿수 줄이는데 골머리를 썩었었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무식하게 줄였어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커지면서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안 낳기 시작하죠. 저출산의 문제가 오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얘들이 이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급격했는데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급격해요. 산하 제한하다가 이제 애 둘 낳았다가는 사람 다 때려 죽일 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애 여럿 낳아라, 정책 전환이 너무 늦었네. 이것까지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중국은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는 대만도 때려잡고 싶고 북한도 내 땅 만들고 싶고 내친 김에 한국도 영향권에 두고 싶고 하고 싶지. 내친 김에 인도, 파키스탄 넘어서 중동이랑 직거래하고 싶지. 그러나 지금 속사정이 너무 다급해서 속사정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굴기하겠다고 발톱 쫙 드러냈다가 냉큼 지금 발톱을 숨겨야 되는데 이미 너무 드러내놓은 상태라 아니야 그러고 숨겨봤자 그 발톱 우리 벌써 다 봤거든. 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다. 그래서 시진핑도 여기서 사실 시진핑이 하는 짓이 되게 야멸차고 잔인해서 그렇지, 폭력적이라서 그렇지, 얼굴만 보면 그 얼마나 인지하게 생겼습니까? 그럼 또 사람 좋은 미소 하면서 이 트럼프랑 악수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행떡이냐지. 트럼프가 먼저 애걸복걸하면서 손 한번 잡읍시다 그러고 있으니까 못 이기는 척 또 사람 좋은 얼굴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얘들이 다시, 북한이 다시 문제가 되죠.
딱 요 타이밍이 되니까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온 다음에 숨 딱 죽이고 있었잖아요.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막 중동하면서 막 중요한 일, 급한 일 따져가면서 하면은 북한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거지. 책상 위에 북한 관련 서류가 있긴 한데 어디 갔더라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딱 봐라.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가 있네. 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동안 숨 납작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김여정이 다시 이제 마이크 잡기 시작했죠. 형님,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끼워주이소. 야, 나 우리 러시아 따라가면 뭐 콩고물 좀 있을 줄 알았더만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생떼 같은 우리 인민들 목숨만 날리고 말이야. 우리 그동안 쟁여놨던 저 포탄들만 날리고 말이야. 이 러시아한테 이거 아무래도 떼일 것 같아. 사실은 미사일 기술이나 뭐 기타 등 다 받아놓고. 형님, 나한테 형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좀 챙겨주이소. 그러고 미국한테도 야, 우리도 있다. 우리 사이 좋았잖아. 이러고 나오는 사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후순인데 중국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곁다리로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래저래 우리 입장은 이제 굉장히 고달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를 거론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쌩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분히 제 추론인 측면이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인도를 박대하고 대만을 박대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신호가 사인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